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해외 연수 부럽지 않은 솔빛인의 영어 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솔빛인의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 저는 저희 아이를 이제 소개를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 이제 소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이는 이제 실제 이름은 솔립인데 이제 책에는 솔빛으로 나와 있어요. 인터넷 그 대화명이 솔빛 엄마라는 대화명을 제가 쓰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솔빛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를 뭐 잘한다,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서 뭐 영어 영재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뭐 영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아이는 7살 때 한글을 읽은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예, 표준의 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재 아니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를 영어를 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대학교 4학년이고요. 예, 지금 또 이제 네덜란드에 좀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이제 부모 60분 이제 EBS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서 그때 찍었던 사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예,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잠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EBS에 출연하면서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상 자료 잠깐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영어 강독 수업을 맡았던 얼 잭슨 교수와의 면담 때문이에요.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This morning? At 4 o'clock. Yeah, I set my alarm. I can't. I It's really can't worth it. awake at 4 o'clock. Oh. I just left. More I just heard from my classmate. It ties, right? And I heard that French Nouvelle Vague starts from 1958. Right. And American Gangster movie was nearly named by French critics in late 1950, right? And is there any connection with them? Well, yeah, that means her English is phenomenal. I didn't know that she had only learned it in Korea. Her pronunciation is near native at most cases. She has a tremendous ear. She can hear something that she cannot understand and write it down. So she'll have a list of phrases, and she always gets them right. I don't know how she does it, really. That means that her training for oral AURAL comprehension has been incredibly intense and very, very successful. That's better. I mean, in some ways, that's a better gift than simply knowing those phrases first, because she can actually pick out from a bunch of English. She can pick out a phrase that she doesn't know and isolate it. That's a very great gift, and I have no idea how she was trained that she could. This result is really quite astonishing.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영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한다 얘기하신 것처럼요. 네덜란드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처음에 네덜란드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도 네덜란드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냐, 미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해외 연수 받은 적 없고요. 해외에 가서 영어 배운 적도 없고, 사교육에도 거의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 연수라고, 그걸 진행을 해서 저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이제, 요즘에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요.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 아이가 지금 22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영어 교육을 굉장히 큰 그림, 좀 긴 안목으로 좀 그리시고 생각을 하시는 시간들을 저와 함께 했으면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저렇게 영어 교육해 가면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했던 그런 이제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학습지를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 학습지를 해봤는데, 이제 흥미를 아이가 지속적으로 갖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 학습지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실증도 내고, 얼마 하지 않아서 이제 이제 다시 학원에 가서 원어민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습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같이 또 학원을 갔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이제 뭐 레벨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거기다가 원어민 강사가 자질을 의심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또 학원도 얼마 다니지 않아서 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이 영어 교육을 해야 하는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굉장히 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내 아이는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게 만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학습지도 해보고 학원도 해봤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사람들 얘기도 물어보고 그때 내린 결론이 또 뭐냐면요. 해외 연수나 유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만큼의 경제적인 상태도 되지 못했지만 또 어린 나이의 아이를 그런데 보내는 것은 그렇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이런 건 할 수 없고 어떻게 할까 이제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굉장히 못하고 대부분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 엄마가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놀아주셔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요. 아니 그 정도 영어 할 줄 알면 내가 무슨 걱정이겠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겠다 이런 걸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뭐냐면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는 하강호 교수님의 이제 책을 그때 당시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 듣기부터 하고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유학 갈 수도 없고 해외 연수 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그 영어 교사 경력이 10년이 넘으신 어떤 선생님의 유학기를 보게 돼요. 그 선생님이 유학기에 본인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원 과정들을 이제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들었을 때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강의를 듣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강의를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오시는데 녹음을 해서 집에 돌아와갖고 그거를 들으면서 다시 받아 써보면 글씨를 보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듣고는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몰라서 굉장히 듣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유학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분의 자녀를 데리고 가요. 그분이 엄마셨거든요. 여선생님이셔서. 그래서 그분이 유학을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한테 영어를 따로 가르친 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영어를 엄마가 이렇게 듣기가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귀가 트이는 것처럼 아이가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들을 선생님이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주로 했던 건 뭐냐면 거기가 미국이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걔가 할 일이 없어서 미국 TV를 본 거예요. 미국 TV를 보다가 귀가 뚫리고 그리고 아이가 한두 마디 말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미국 가서 텔레비전 보니 우리 집에서도 나온다 영어 방송.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나오는 영어 방송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때 찾아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어
비디오, 그때는 DVD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얘기가요, 거의 1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DVD도 없고, 비디오를 대여점 같은 데서 이제 빌려다 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아이가 볼만한 거, 찾아와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요즘에는 엄마표 영어나 무슨 영어 교육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시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에 시작해도 그거는 뭐 한갑이다. 뭐 영어 조기 교육의 한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근데 저희 아이는 4학년 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영어들은 그냥 거의 뭐 흔적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냥 하다만 정도였고, 그래도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방법적인 부분은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서 저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아이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영어 교육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방법은 듣기부터 해가지고 차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꼭 영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영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행복을 더 우선으로 좀 두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막 이렇게 하면 뭐 훨씬 결과가 좋을 거다라는 건 있지만, 아이가 그것을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하거나 지루해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이제 목표를 세웠던 부분들은 이제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영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모국어처럼 사용이 가능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잘 보고 뭐 당장에 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것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모국어처럼 사용이 가능한 영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바라보고 저는 이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해외 연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한다고 또 그걸 표현해요. 제가 출국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연수는 이제 4학년 때 저희 아이가 했고요. 하루에 3시간씩 이제 해외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3시간 정도를 하루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시간을 나눠보면요. 이제 흘려듣기라고 해서 그걸 한 1시간 30분 정도. 생활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 소리를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 보고 듣기는 1시간 30분 정도 또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본 영화 보기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재미있게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보는, 그래서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시간을 했다 이러면은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진짜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엄마가 영어 공부를 시켰냐. 그런데 여러분들 보듯이 공부했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즐겁게 영화 보고, 그리고 틀어놓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는 이제 그런 상태로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연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미국이다. 근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영어를 들은 거죠. 예, 그래서 흘려듣기 먼저 설명 좀 드려보면요. 방법적인 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틀어놓고 생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 틀고 운전하시죠. 그리고 또 라디오 틀어놓고 또 뭐 집안일도 하실 때도 있고요. TV 틀어놓고 또 집안일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지만 그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듣다 보면은 또 집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